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전망하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3일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에 출연해 MS도 양자 컴퓨터를 추진하고 있다며 약 3년에서 5년 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엑스게이트 주가는 26% 넘게 올라 거래 중이며 장중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KCS와 코이버 등도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삼성전자의 주가가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일단락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가, 대형 인수합병 등 기업 가치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과 논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놓으면서 토마토 시스템 주가가 강세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AI 원격 의료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토마토 시스템 주가는 전일 대비 상승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 AI 반도체 및 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양사 간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견장을 나선 올트먼 CEO는 원더풀이라며 이날 회동에 대한 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 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49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7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 보시자면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4%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한 달 유예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 주가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우리 시장 속에서 성공백서에 담긴 비법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최강차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예상해 주셨던 것 똑같이 오늘 네.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오늘 옷처럼 좀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샘 올트먼의 내한으로 계속해서 종목들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전에는 이 카카오 관련해서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전일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다 만회하면서 오늘 좋은 시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추세를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탈했지만 오늘 다시 살리면서 추세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종목들 보시면 일단 상승 종목이 기분 좋게 오늘 많습니다. 예, 상승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계좌는 좀 기분 좋은 계좌가 아닐까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00 종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다만 어떤 특정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하면서 수급이 좀 분산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샘 올트먼이 지금 대부분 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로봇 같은 경우나 AI 쪽이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저점에서 지금 밸류보다 충분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약간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샘 올트먼이 지금 방한을 했죠. 아마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만날 겁니다. 그 전에도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한번 그런 협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또 그 이슈를 타고 삼성전자가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1,461원 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일 하락했던 거를 다 만회를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121선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상승 시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재용 회장도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난 만큼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면서 투심들을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 아마 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깼어요. 좀 깼는데 지금 다시 한번 61선 위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오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마 돌파는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또 4만전자 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5만전자를 지키면서 오늘 급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 그동안 사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면서 그 전에 시장 좀 관망세를 유지하던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좀 불러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사실 좀 장 마감까지 좀 좋은 흐름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유지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내일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주 내내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이번 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종목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더 든든하게 포트폴리오 만나가실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강의는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대비해 볼 수 있는 이 종목과 테마들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차가웠던 어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그만큼 이 상승 흐름에 함께 좀 편승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와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알아볼 테마 키워드 한 3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양자
양자 컴퓨터예요. 예, 양자 컴퓨터. 오픈 AI 지금 샘 올트먼이 지금 방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지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로봇하고. 근데 이 로봇 부분은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겠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강세를 보였어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빠지긴 했는데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섹터군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장 노릇은 사실 엑스게이트가 하고 있지만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을 가장 먼저 다룬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쓰던 슈퍼컴퓨터가 14년 걸리는 그 처리량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14년이 10의 25제곱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기득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자 컴퓨터 그 패권 전쟁에서도 누가 패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양자 컴퓨터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거는 또 다른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할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엑스게이트예요. 근데 저는 이 엑스게이트가 오늘 지금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도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좀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라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안이 중요하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에는 아마 임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고가기 때문에 임대로 진행이 될 건데 업그레이드라든가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통신으로 될 건데요. 그 통신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의료기기용 로봇이에요. 네, 거기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들어갑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뭐 삼성 로보틱스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또 이외에 의료용 로봇 이슈로 해서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롭틱스 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활용해서 지금 전 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밝히면서 의료기기용 그 로봇 테마들도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의료기기 테마들도 오늘 강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그런 다 시점들이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군들이 지금 다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중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시장이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여기에서 아까 그 코스닥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차트상으로 121선만 돌파를 해주면서 그 전 고점들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집중 투자를 해도 괜찮은 그런 시장이 분명히 조만간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도 조만간에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료기기용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차트를 거의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윗꼬리를 많이 그렸어요. 예, 많이 그렸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종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이 5일선 매매로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 5일선에 주가가 이렇게 닿으면 이런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이에요. 근데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거의 6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이 6조 원인데 이제는 약간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로봇 관련 종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흑자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지금 흑자 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로봇 관련 테마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예, 뭐 지금 어쨌든 뭐 1심에 이어서 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자, 이제 사법 리스크는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좋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었고요. 어쨌든 지지해야 되는 라인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예, 지지를 했고요. 여기에서 오늘 반등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고요. 이제는 좀 요 고점,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사실 샘 올트먼도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반도체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HBM을 갖다가 TSMC에서는 파운드리를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HBM과 파운드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HBM과 파운드리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단가 비교를 해보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거의 다 가져가고 있죠. 80% 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 두 개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 퀄테스트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삼성전자에도 좀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HBM과 파운드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상황일 거고 비슷한 성능이라고 했을 때는 단가가 좀 싼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이미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이번 보호무역 주의에서도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관세 부과를 약간 유예를 했죠. 트럼프가 지금 한 달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멕시코랑 캐나다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한 만큼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 관련 그런 섹터군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또 주주로 있는 YC가 오늘 또 급등을 보였죠. 그래서 거의 뭐 11%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다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약간의 상승 흐름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미장할 때 아닙니다. 이제 저는 미장을 그 전에 했어요. 이미 테슬라도 제가 170달러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450달러까지 갈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약간 미장도 고점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고요. 엔비디아도 상승, 그런 어떤 성장성이 둔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국내 주식 중에 좋은 종목을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안에서는 엑스게이트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로봇인데요. 어제도 종목 짚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에서는 오늘 호재가 나온 삼성전자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들 주목하시면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강하고 확실한 종목,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까지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더 꼼꼼한 방송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성공백서인 만큼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특급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흐름만 잘 파악하면 어제는 하락하고 오늘은 상승하는 장에서 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데요. 네. 그만큼 단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기법은 일단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기,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래 대금의 70%가 넘는 금액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수급이 쏠릴 때는 한번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확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그냥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번을 매매하는데 5번 손실 나고 5번 수익 나고 이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7, 8번은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는 두세 번 정도는 손절하는 요런 흐름이면 괜찮다. 근데 이렇게 확률을 높이려면 일단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을 선정해야 되는지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죠. 그리고 그날 또 상승하는 섹타군이라든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를 당분간은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종목들을 컨택해야 되냐라고 보면 자 일단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돼요.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승 모멘텀이어야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으로 아무 이슈 없이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상승 모멘텀이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야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시장의 관심도가 큰 그런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이렇게 빼지 않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야 승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승률이 아까 5대 5면 50%가 아니라 70%, 80%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승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됐고 시장의 관심도가 오늘 가장 많아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뭐 섹타군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수급 이동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섹타군도 하루에 2개, 3개 나옵니다. 2개, 3개. 그리고 한 수급에 뭐 로봇 쪽으로 확 수급이 쏠렸다가 거기서 빠지는 수급이 바로 AI로 넘어갔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그런 상승 모멘텀 그리고 섹타를 확인해야 돼요. 섹타. 근데 이 섹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섹타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그 관련 섹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봇이다 그러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뭐 휴림 로봇, 클 로봇 굉장히 많잖아요. 로보 뭐 이런 로봇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얼마만큼 같이 따라 움직이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I가 움직이는데 이 관련 종목들이 뭐 한 3개, 4개 정도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이 만약에 뭐 10개에서 뭐 15개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섹타군을 하는 겁니다. 그날 단타를 할 때는. 그 섹타군이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야 그날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섹타를 확인한 후에 관련주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관련주를 체크를 하셨으면 그 섹타군의 대장주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대장주. 최근에 계속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로봇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로봇 관련주 대장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끌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 관련 종목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SK 하이닉스도 같이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가면 또 한미반도체도 따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움직이면 그날 그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주는 항상 빨리 움직여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금액대가 투자하시는 금액대가 큰 금액대이기 때문에 4%도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AI 섹터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20에서 25% 정도 상승을 했다. 만약에 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 빠르게 2등주와 3등주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20에서 25%에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2등주와 3등주를 빨리 체크를 해서 그 2등주와 3등주를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점은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박스권이 있는데 이 박스권도 사실 상승 박스권이 있죠. 예, 상승 박스권. 예.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요런 박스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승 박스권이라는 거는 그 전에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근데 나는 손도 느리고 그리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승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시면 돼요. 예, 편하시게.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뭐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 3, 4% 정도 수익권으로 노리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약간 좀 마음 편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승 박스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박스권에서 이런 지점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음 날 바로 뭐 급등이 나오면서 큰 수익을 만들긴 좀 어렵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끌고 가면서 뭐 3%에서 많게는 10% 그런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을 지지해주는 시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대응 전략이 빨리 나와야겠죠. 빠른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대부분 70%가 단기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다 같이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사는 순간에 나는 얼마에 팔 거야 라는 게 정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5%의 수익권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5%에서 더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매도할 거다 라는 것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절반 있죠? 이 상승폭의 절반. 이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가 수익이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못 팔았어. 못 팔았으면 이거는 깨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2.5%라도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더 내려와서 만약에 다시 0%가 되면 이때 못 판 것도 후회하실 거거든요. 이것도 후회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기술적인 분석도 너무 잘하시고요. 근데 항상 다들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고 주식도 잘하세요. 근데 항상 욕심이 문제입니다. 예, 욕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손절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물대 확인입니다. 매물대. 아까 이런 박스권에서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통상 이 앞전에 이 부분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할 때는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대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52주 신고가를 세운 종목이겠죠. 52주 신고가를 세운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2주 신고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 고점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전 고점 돌파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매물대가 되겠죠. 예. 매물대가 되고,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부터 아마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평단이 내려와 버리거든요. 이 정도로. 예.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한다? 그럼 여기도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도. 근데 이게 약간 기간의 또 문제입니다. 기간.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이 걸렸냐, 시간이 걸렸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좀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아예 우리는 차라리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이 돌파하는 구간, 요 지점을 그냥 공략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돌파한 종목이 이제 카페24가 지금 돌파를 했죠. 저희도 수익을 챙겼는데, 이 카페24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유튜브에서 지금 그런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비중 조절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 단타 하실 때는 마음이 무조건 편해야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는 큰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내가 적당한 비중으로 적당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막 마이너스 10%가 떨어져도 난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적정한 비중이다. 단기 매매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영상을 보시면 단기가 리스크가 가장 커요. 그리고 중기, 장기가 리스크가 더 작습니다. 대신에 목표 수익률은 중장기가 더 높아요.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근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더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걸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0% 빠지면 100만 원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예. 그럼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5%만 더 올라가면 다시 이제 본전가가 오겠죠. 네, 본전가가 오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 자꾸 내가 마이너스 10% 얘기하는데 왜 마이너스 10%를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손절을 끊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10%예요. 이게 넘어가면 손절 못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5%다? 이거 손절 못 하세요. 20%다? 못 해요. 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네.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는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종목에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 그게 본인한테 맞는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구는 100만 원 들어가고 누구는 1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는 안 불안해요. 근데 여기는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투자 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어가도 안 불안하신 분이 있을 거고 100만 원 들어가는데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비중 맞춰서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시총 3천억 이상 넘는 종목을 하세요. 사실 빠른 대응 전략, 막 이렇게 변동성 그리는 이런 종목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올렸다가 뭐 진짜 한 1, 2분 만에 또 스캐핑으로 또 수익 내고 또 내려오면 또 잡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1,000억대 그리고 뭐 2,000억대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이 일단 3천억 원 이상 돼야 된다. 이것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최소로. 이게 거래량 가지고는 약간 좀 장난을 좀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속상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물렸는데 이 종목이 뭐 상승 모멘텀도 애매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손절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기회비용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놓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내가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소한 시총이 3천억 이상이 되면 그날 좀 핫한 이슈가 떴고 장중에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시총 3천억 이상 하자. 그리고 3천억 이상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보다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천억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방송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기법 잘 적용하시면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하셔서 이 보물 같은 종목까지 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길 바라겠고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좀 배운 기법 적용해보려고 하니까 네. 빨간불 들어온 섹터 뭔지 좀 살펴봐야겠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빨간불 들어온 섹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그 전력 테마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전력 테마가. 근데 이 전력 테마가 중국의 딥시크 관련된 이슈로 좀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전력 테마는 중국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과 관련이 더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테마가 전체적으로 지금 빠졌고요. 빠졌는데 빠졌을 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를 그냥 갖다 붙인 거다라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드렸던 뭐 상hen일 전기도 저희가 뭐 20% 넘게 수익을 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오늘도 좀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전력망 인프라 교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겁니다. 미국 전력망 인프라 교체 수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노후 케이블도 많고요. 노후된 뭐 변압기라든가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 교체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 전력청과 대규모로 수주를 계약합니다. 약 4,300억이에요. 4,300억이고 이후에 나올 수주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전선 부분에서 신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기업이 신공장을 짓는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수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지 않으면 신공장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신공장이 지금 규모가 4천억 원이에요. 4천억 원. 생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1조 원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내면서 수주를 받으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AI가 발전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항상 많이 필요하죠. 네,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 인프라 교체도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지금 그 교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는 굉장히 많이 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진출을 했죠. 예. 지금 동부전력청과 지금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진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을 뚫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상승을 했어요. 네, 오늘 상승을 했고요.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제 21선 밟았기 때문에 어제도 종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 요 그 핑크색 선이 5일선이죠. 5일선. 그리고 요 파란 선이 11선인데 이 11선을 깨지 않으면 단기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11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추세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전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캔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4%,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재상승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이 노후된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일지는요. 최창림 전문가님과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엑스게이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미국 전력망, 인프라 교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후 정도 빠르고 확실한 성공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